네, 2012년 들어서 처음 인사드리는 출발 증시 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KT 올레 IPTV, LG U+ 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2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 소개 부탁드리죠. 네, 자,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황 분석의 대가인 김동섭 이사와 함께 31일 재정절벽 타결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고요. 중국 쪽의 PMI 지수도 큰 폭으로 호전이 됐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호재성 재료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1월에 주목해야 될 업종을 함께 제시합니다. 자, 다음 코너는 과연 2013년 첫 출발하는 세척 거래일의 수급과 또 외국인과 기관의 속마음은 무엇일지 박재민 PB팀장이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어서 이슈 정보파기에서는 신한금융투자 압구정잼의 최호성 과장과 함께 올해 물가 수준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 SK그룹이 지난해 사상 처음 연간 수출액 60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김재현의 키포인트에서는 오전장의 특징을 정리하고 효과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의 흐름은 어떠한지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2013년 첫 개장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연말 극적 타결에 도달하면서 2000선 회복해 장출발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경제지표 개선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상승 탄력 강하게 받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는 0.93% 상승폭을 확대해 201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615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하고 있지만 기관이 249억 원, 외국인이 390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의 상승 탄력은 커져만 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500선 회복해 장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490선 후반과 500선 사이에서 등락 거듭했지만 현재는 0.79%로 상승 탄력 받으며 500선 회복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19억 원, 외국인이 90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쪽에서 112억 원의 매수세로 대응하면서 지수는 빨간불 켜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타결으로 인해 1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1070원 선이 붕괴된 모습인데요. 현재 환율은 5원 90전 하락하면서 1064원 7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85% 이상의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장중 최고가 153만 9천 원까지 올라서면서 새해 첫날 최고가를 경신한 모습인데요. 현재 전일 대비 13,000원 오른 모습입니다. 이어서 포스코가 2%대의 강세 흐름, LG화학이 1.97%의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 33만 6,500원의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3%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31,500원에 삼성생명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현대중공업과 SK하이닉스가 2%대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며 전일 대비 200원 올라 26,300원의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CJ 오쇼핑은 약 보합권에서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와 SK브로드밴드 다음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IST와 동서가 약 보합권, CJ ENM이 3%대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현재 27,4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CJ는 1%대의 상승세 보이면서 현재 77,200원의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화학주 주가가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에 동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역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LG화학이 2%대의 상승 흐름, 호남석유가 4%대의 강세 보이면서 전일 대비 1,500원 올라 25만 6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하나케미칼 역시 3%대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18,950원에 현재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선을 돌파하면서 증권주 주가 역시 동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4%대의 강세 보이면서 현재 전일 대비 26,000원 오른 모습이고요. 우리투자증권 역시 5%대의 강세 흐름 보이며 12,450원에 현대증권과 동양증권 모두 3%대의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GTS 사업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관련주 주가가 동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수건설이 1%대의 상승 흐름 보이며 4,265원의 현재가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울트라건설 역시 2.56%의 오름세가, 세명전기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며 전일 대비 40원 올라 5,020원의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파와 폭설이 이어지면서 아웃도어 관련주 주가가 오늘 동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영원무역이 4%대의 강세 보이며 34,350원에, LG패션 역시 1%대의 오름세 보이며 31,800원에 거래 중이고요. 한세실업 역시 3%대의 강세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관련주 주가가 오늘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컴퓨터가 12% 이상의 급증세 보이며 5,160원에, 아가방 컴퍼니가 상한가 나타난 모습이고요. 보령메디앙스 역시 상한가 나타내며 13,800원의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KJ 프리텍 주가가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이는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 지분이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현재 상한가 나타내 전일 대비 390원 올라 3,0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대한해운이 매각 기대감에 4일째 상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810원 올라 6,240원에 현재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RNL 바이오가 계속되는 줄기세포 시술 논란에 하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에 이어 미국에서도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위법 판정 논란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해외 위장거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잇따른 악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RNL 바이오는 현재 500원 떨어져 2,865원에 현재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글로벌 주요 이슈를 분석하겠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 이사님 새해 첫날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좋은 일도 많이 생기길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31일 미국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연초 랠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 증권사에서 이번 타결 효과가 최소 2주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자, 이사님께서는 이번 협상 타결 소식을 어떻게 전망 또 해석 분석하시는지요? 일단 이번 협상은 한 3시간 놔둬놓고 타결이 됐죠. 물론 회기는 1월 3일까지라서 아직 시간이 더 남아있는 건 사실인데요. 시장에서 일각에서는 뭐냐면 완벽한 대타협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원에서 뭐 수정안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이번에 타협됐던, 그러니까 부부합산 연소득이 45만 달러, 그다음 개인 소득이 40만 달러 이상에 대해서 세율을 39.6%를 매기기로 했는데, 이것은 옛날에 클린턴 시절의 세율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회귀했죠. 그러면서 부자 증세로 나올 수 있는 10년 증세가 6천억 불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시장에서 괜찮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재정절벽이라는 내용은 원래 일반 국민들의 99%에 대한 감세한 연장이 주 내용이죠.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메디케어 쪽으로 계속해서 자기 정책을 유지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적자가 불가피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증세,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증세를 매겨서 그 증세를 걷어서 그거로 인해서 일단은 이 지출의 과다함을 메꾸는, 적자를 메꾸는 식으로 방향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정절벽이나 이슈는 99% 국민의 감세안이 주 목적이고 거기에다 옵션이 하나 붙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었으면 사실 재정절벽 이슈가 시장에 나올 이유가 없었죠. 어차피 공화당이나 민주당은 이걸 통과시키려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대타협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했던 부자 증세가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았고 정부 지출을 감축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땐 지금 참 잘 된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뭐 하원에서 안건을 다시 상원으로 수정해서 되돌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되돌리게 되면 이번 회기에 넘어가기 때문에 재정절벽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상원에서 나온 내용을 바로 통과가 시키게 되면 1월 1일을 소급 적용해서
지금 재정 절벽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 시간을 끄는 일은 거의 없을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공화당에서 공화당 의원들, 상원 의원들이 5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됐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하원 의원이 상당히 많은데 많은 의원이 찬성할 거고 민주당 의원도 거의 찬성할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1월 달에 지수가 좀 상당히 많이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보면 약 8년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그중에 홀세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요. 또 12월보다는 그 다음 해에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올해 우리나라 작년 12월에 우리나라 4%가 상승했거든요. 그럼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2주 정도 상승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번의 그 정부 부채 상한에 대한 얘기가 2월 달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일단은 주가를 먼저 끌어올리고 약간 누르는 그런 전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한다면 한 2주간 상승은 추세적으로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의 PMI 지수도 예상치는 물론 전월 수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수치가 51.5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죠? 그렇죠. HSBC는 사실 제조업 지수가 PMI 지수가 51.5가 나왔는데요. 이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이 PMI 지수란 1월, 그러니까 다음 달 1일, 2월 1일 정도에 중국 통계국에서 또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하고 좀 비교를 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글로벌의 많은 투자가들은 HSBC를 더 선호하는 그런 양상이죠.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일단 신규 주문이 유럽이나 일본, 미국들 어떤 경기 불안함으로 인해서 약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매나 생산 쪽에서는 상당히 상승세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PMI 지수가 상당히 좋아졌고요. 이건 이제 경기 확장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 중국장이 아시아 시장을 이끌어주는 아주 좋은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이제 국내장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장도 중국의 영향을 받는 중국 관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중국이 답보 상태에 있어서 우리나라 종목들도 거의 멈춰 있었죠.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삼성전자가 시장을 독식하는 상황까지 맞는데요. 중국이 살아난다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일부 중국 관료들이 메워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주 PMI 지수 잘 나온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새해부터 이렇게 G2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기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모두를 종합해서 1월 시장에 대한 전망, 또 1월에 주목해 볼 만한 업종, 종목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실적은 지금 가장 좋게 나올 거로 나오는 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지금 예상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9조가 넘은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그것은 대신증권 하나에서만 나왔고 다른 증권사는 8조 7천억에서 8조 후반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종목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거를 왜 미리 말씀드리냐면 지난번에 배당락 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배당락 때 지수가 안 움직였죠. 그러니까 배당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니까 실적이 별로 좋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만약에 상승 추세라면 가끔은 그런 실적을 밀어내고 시장의 추세를 순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장이나 미국장의 방향성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아마도 중국 관련주에서 경기민감 조선주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괜찮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정유화학주 역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엔저로 인해서 자동차주가 지금 힘을 못 쓰는 게 하나가 있고, 삼성전자는 일단 너무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더 이상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그러한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재정절벽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면 금융주 쪽에서도 방향성이 나올 수도 일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실적이 좀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시장 추세가 아주 강하다면 실적을 잠시 누르고 갈 수 있다는 것 또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기대치를 먹고 가기 때문에요. 그 기대 심리가 시장의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 어떠한지요? 네, 일단
일단은 뭐 오늘 1시간 늦게 개장을 했지만 마감 시간은 3시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일단 시장에서 비차익으로 외국계랑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코스닥도 좀 랠리를 좀 보이려는 조짐이 일단 있고요. 일단 수급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367억을 거래소에서 사고 있고요. 기관이 304억. 지금 비차익 쪽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거의 700억 정도가 됩니다. 764억이 들어왔으니 외국인과 기관이 합산이 해도 700억이 안 되니까 차익 쪽은 거의 거래가 없는 상황이고요. 비차익 쪽으로 들어온다는 건 뭡니까? 시장을 산다는 건데요. 바스켓으로. 저는 업종이 상승하는 이유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재정절벽이 전면적으로 합의한 건 아닙니다. 부자 증세 부분만 합의를 한 것인데 어떤 삭감 부분, 정부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2개월 유예를 했고요. 하지만 그런 기대 심리, 즉 상당히 낙관론이 팽배해지면서 수급 상황도 연초부터 좀 좋은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아침에 기관이 좀 사다가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요. 기관이 27억을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93억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 123억을 사고 있는데 일단 코스닥 지수상으로는 5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어쨌든 12월에 480선 3 바닥을 지지하면서 기관 수급이 들어와 줬었는데 여기에 연속성으로 기관 수급이 들어와주면 정말 금상첨화일 텐데 연초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오후까지 좀 수급 변화를 좀 살펴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선물 시장도 외국인의 매수 900억 정도, 한 600계약 정도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상당히 뭐 괜찮습니다. 일단 개인만이 풋옵션을 50억 정도 넘게 잡고 있고요. 개인은 오늘 많이 오르니까 역시 하방 세팅하지만 지수가 갭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끌어내리는 어떤 일시적인 조정을 기다리면서 개인의 풋옵션 매수가 나오는 건데 그런 것도 주지 않는 계단식 상승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되면 풋옵션은 박살이 나기 때문에 좀 옵션 투자에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시장 전 업종이 거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업종에서 좀 떨어지는 업종을 좀 따져보면은 통신업종, 은행업종, 보험업종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가 하락을 하고 있고 재정절벽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어쨌든 경기 민감주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 또 개인의 속내는 각각 어떤 것일까요? 네, 일단은요, 외국인 재정절벽도 해결됐고, 유동성 뿌려보자 하면서 계속 유동성 12월 들어서 4조를 샀는데, 그 유동성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어느덧 2000선을 넘어섰고, 그 갭상을 하다 보니까, 일단 물린 거는 계속 판매하자. 펀드도 계속 그렇고, 펀드가 지금 상거래일제인가 사거래일제 유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거랑 맞물리면서 개인의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은 연초 훈풍 좀 불러일으켜볼까?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그동안의 보수적이었던 투신이 300억 정도를 비차익으로 매수를 임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투신 300억, 보험 150억. 연기금 아침에 사다가 지금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 투신권이 사게 되면은 외국인, 투신 이 두 세력이 합세를 한다면은 지수는 내려가기 쉽지 않은 게 수급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일런지요? 네, 일단은요, 재정절벽 얘기는 앞서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하셨을 거고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부자 증세에 대해서 중간층, 즉 40만 불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 어쨌든 증세를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한 거고 상원에서는 가결이 됐고요. 표결을 해서 하원이 지금 한국 시간으로 11시부터 표결에 들어간다고 했으니 아마 이변이 없는 이상 통과를 시킬 겁니다. 한 11시 반쯤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통과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 기대 심리가 시장에 지금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재정절벽 이슈가 사실 변동성을 일부 키울 수는 있겠지만 시장이 미리 선반영돼서 많이 오른 정도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멘트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지 이제는 시장에 대해서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 근데 재정절벽이 큰 틀은 부자 증세, 이 개인에 대한 증세를 하는 부분과 그리고 정부의 재정 삭감하는 부분, 이 두 가지 큰 틀이었는데 재정 삭감하는 부분은 2월달, 즉 2개월간 유예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더 컸었거든요. 이 부분이 위축이 된다면은 기업들이 어떤 설비 투자하는 것들이 늦춰질 거고 고용이 또 역시 지표가 개선되는 게 느리게
회복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있었는데 이 점이 일단 2개월 유예된 거는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것 또한 양측이 합의를 할 걸로 시간 싸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재정절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큰 이슈가 아닌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올해 시장은요. 일단 미국, 유럽 작년에 어떤 그 이슈들 이제는 해묵은 이슈가 됐다고 봅니다. 결국엔 이 이슈들이 사실 펀더멘털이 회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책 공조, 정치적인 합의 사항, 즉 유동성으로 해결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시장이 올해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4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될 텐데 뭐 8조 8천억에서 뭐 9조도 넘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실적이 좋습니다. 근데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될 텐데요. 실적이 좀만 개선되면 그동안 상승을 해왔던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더 상승폭을 올릴 수 있는, 유동성과 펀더멘털이 합세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펀더멘털에 기인해서 약간의 조정은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시 시장의 이슈는 어닝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알코아를 기점으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고요. 역시 한국도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바탕으로 실적 시즌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유동성의 힘과 펀더멘털 누가 이길 것이냐, 솔직히 비교하기는 상당히 힘든데요. 유동성이 일단은 이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베이시스도 오늘도 2.4예요. 외국인 선물 베이시스에서 벌어지면서, 근데 프로그램 차익거래는 들어오고 있지 않죠. 그 이유는 우정국 사업부의 가세, 연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 비차익으로 들어오는 거는 시장을 산다는 의미니까 정말 나쁜 의미는 아니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배당 이후의 물량도 거의 뭐 해소가 안 되는 물량이고요.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들어온 물량이다. 두 가지 관점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장기적인 관점이면 지수 상승을 베팅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경기 민감주도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민감주라는 건 지금 뭡니까? 저는 중국 쪽을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석유, 화학, 그리고 철강, 조선업종, 이런 업종이 반등이 계속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오늘 상승폭이 크지는 않은데요. 오히려 철강이나 화학, 조선 이런 쪽이 강하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쪽의 매기가 실적을 바탕으로 만약에 어닝 시즌 우려가 그렇게 없다면은 계속 매수 접근하셔서 좀 보셔도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간 수급 오후 들어서 좀 변화했으면 좋겠는데요. 연초는 어쨌든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한 게 기본적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2월 달에 출범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정책들, 뭐 4대약 근절이라든지 여성 그리고 복지 혜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될 것입니다. 그에 맞물린 정책 수혜주들 지금부터 찾고 저도 고민을 해보고 앞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책 관련주들이 1분기에는 최소 수익률을 정말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좀 고민 좀 해보시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이 5.5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또 엔화는 계속 약세를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자동차 업종이 빠지는 데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 환율적인 부분 때문이니 자동차 업종만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본격적인 오늘장 전략 짜보겠습니다. 5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12자 투자 전략입니다. 네, 지수 상승에 대비해서 대형주 매수하자. 재정절벽 우려가 완화됐고 2000선 안착을 예상한다. 재정절벽의 합의 투심 심리에 긍정적 영향. 경제 민주화 관련주 추가 상승 기대. 어닝 시즌을 대비하자고 했고요. 관심 업종으로는 IT 대형주, 금융화학업종, IT 업종, 컴퓨터 주변기기 관련주, IT 부품주로 네 분의 전문가가 IT 관련해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영업부의 정영훈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황부터 살펴주십시오. 네, 우선 금일 같은 경우에 이제 재정절벽 합의 좀 소식이 전해지면서 역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좀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 이제 연말에 역시 뭐 미국 재정절벽 협상을 타결을 이제 호재로 해서 첫 거래 금일 같은 경우 첫 거래일인데요. 지금 현재 뭐 코스피 지수 한 20포인트를 좀 상회하는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지난 9월에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10포인트 정도 선을 좀 갭상승으로 상당히 넘어섰다는 점에서 금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단기간으로 봤을 때 좀 강세 흐름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계속해서 좀 불확실성이 좀 제기가 됐었던 역시 재정적 문제가 지금 마무리가 되면서 좀 투자 심리에는 좀 완화 기대감이 상당히 계속해서 좀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무엇보다 특히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펀더멘탈 상으로 지금 저평가 좀 매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주가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2,000포인트 지금 내외 수준이 지금 코스피 지수가 PER 한 8배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타 이제 주변 국가 대비해서 본다 하더라도 좀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한 2,100선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한 시점이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이제 최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2,050포인트 선이 좀 단기적으로 조금 저항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한 2,050 정도 포인트 선에 좀 안착 여부가 당분간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IT 업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던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역시 뭐 IT 업종 역시 뭐 올해 가장 큰 화두가 역시 바로 이제 계속해서 좀 경제 민주화를 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그 중에서는 가장 이제 좋은 좀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IT 업종, 특히나 IT 부품주가 아닌가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고공행진을 지금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삼성전자 이제 갤럭시 S4 이제 출시가 계속해서 좀 이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 삼성전자에 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좀 업종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뭐 삼성전자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IT 부품주라든가 저 반도체 업종 이러한 좀 종목들이 올 초에는 상당히 좀 시장 대비해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나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심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금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마이크론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반도체 조립이라든가 테스트 제품을 좀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역시 메모리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되면서 지금 패키징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패키징 사업의 주요 수요자가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그동안에 역시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 반도체 투자 규모를 좀 줄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그동안에 좀 약세 흐름을 좀 면치는 못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역시 이 메모리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되면서 주가가 점진적으로 좀 우상향하고 있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뭐 지금 반도체 투자 규모를 줄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지금 설비 투자 금액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역시 생산 능력, 즉 캐파는 늘어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좀 주가에 영향은 없지 않나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시점은 반도체 업황이 지금 바닥을 지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은 오히려 좀 좋은 매수의 기회로 좀 작용했던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뭐 태블릿 PC 출하량이 증가하면 할수록 동사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디램이라든가 낸드 등의 그 패키징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삼성전자 향 가장 큰 수혜를 또 입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마이크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뭐 4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이 좀 양호하게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또한 그 IT 소비 그 구매력이 높다라고 좀 할 수 있는 지금 브라질 공장을 지금 올해 좀 세우면서 지금 중장기 성장성도 좀 확보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 지금 소폭 좀 주가가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한 7,400원 전으로는 충분히 좀 매수 좀 기회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목표가로는 한 9,000원 정도까지 좀 홀딩하셔도 좋겠고, 손절가로는 최근에 뭐 바닥권이라고 할 수 있는 한 7,000원 정도 선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손절을 하신다면 충분히 좀 기대 수익 이상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정영훈 팀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연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해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2011년 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으로 소비자들이 실제 느낀 체감 물가는 이보다 훨씬 높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미국발 호재가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 2,000포인트를 가뿐히 넘기며 순항 중인데요. 하원의 표결이 남아있는 가운데 미국발 재정위기 리스크는 사라진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SK그룹이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창사 이후 처음으로 600억 달러 규모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0%가 넘는 수치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신한금융투자 최호선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12년 물가가 전년보다 2.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하지만 체감 물가와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새해인데요. 2011년 그 서민들의 주민세를 늘렸던 물가가 2012년, 그러니까 작년에 안정된 모습을 일단 보였습니다. 연간 소비자 물가가 2.2% 오르는 데 그쳤는데 수치상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고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이 1.6%로 역시 역대 이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딤에 따라서 수요 압력이 약화된 측면이 컸는데요. 공급 측면에서는 재작년 물가 상승세를 주도했던 농축산물과 이제 석유류 제품의 상승세가 올해 꺾인 것이 이제 물가 안정에 기여를 했고요. 또한 이제 반값 등록금과 무상교육 등 정부의 정부책 효과로 서비스 물가가 일부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상으로 물가가 기록상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였으나 체감 물가와는 좀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2011년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른 그 기저 효과가 다분히 작용한 탓입니다. 2011년도에 이제 그 상승세를 주도했던 부분들이 2012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지만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고요. 또한 대선 후 임기 말에 이제 가공식품과 서비스 요금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제 내년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1년 이제 소비자 물가가 올해는 이제 2011년 물가가 2.2% 상승에 그쳤지만 이제 올해 이제 물가 여건은 녹록지 않아 보이는데요. 한파로 이제 12월 신선식품 지수가 9.4% 급등했고 1월도 강추위가 예보되고 있어서 밥상 물가는 고국 행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대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가구식품과 공공요금이 들썩거리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2013년 물가 여건을 보면 경기 악화로 그 수요 측면에서는 인사 압력이 약하겠지만 공급 측면은 불안합니다. 유가와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 최근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중동 정세 불안과 기상 이변 등에 따라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국내 물가도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특히 가공식품은 하반기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영향으로 이미 그러니까 인상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이제 그 곡물 가격을 보면 옥수수는 작년 초 부셀당 659센트였으나 11월에 740센트로 12% 올랐고요. 같은 기간 밀과 콩은 각각 31.6%, 18% 뛰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계산년 2013년 신년에 이제 그 성공 투자를 기원하는 바람에 이제 긍정적인 소식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인플레이션이 글로벌 경제 순환 주기상 2007년 8년에 이어진 그 금융위기 이후에 주요 선진국의 경제 활성에 대한 의지를 더욱 꾸는 기회가 된다면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은 원자재, 그러니까 금속, 농식품, 부동산, 주식 등 시장에서 선호하는 투자 자산에 쏠리는 자금 흐름을 그 개량화된 통계 수치가 확인이 된다면 이쪽에 과감한 투자 전략에 유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미국 하원의 표결이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상원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표결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일단 그 상원말 호재가 일단 국내 아침에 좀 반영이 됐고요. 미국 호재가 긍정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전 세계 금융시장의 이제 최대 부담이었던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가 이제 해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1일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은 재정절벽 문제 핵심이 이른바 부자 증세안에 전격 합의를 했는데요. 합의 내용은 부부 합산 연소득 45만 달러 이상, 개인 소득은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39.6%로 올리는 것으로 하원의 최종 표결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합의로 올해 미국의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재정절벽 위험은 거의 해소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음 과제는 이제 정치권이 재정적자 축소 방안에 합의하는 것과 실물경제 회복이 관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재정절벽은 국내 경기와 금융시장의 핵심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통화를 전폭적으로 공급을 했지만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업 투자와 소비 심리는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협상 타결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가장 긍정적인 영향은 불확실성 제고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인데요.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가계와 기업의 체감 지표가 좋아지고 미국 경기도 회복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제 부자 증세안은 아직 하원을 완전히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재정절벽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하원이 이제 2일까지 회기를 연장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는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재정절벽 합의 소식은 예고된 재료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 재정 문제 해결 과정에서 봤듯이 유로존 재정 문제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로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가능성은 역시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올해 성공 투자의 핵심은 기존 그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의 확대보다는 기술 혁신, 신사업 성장 부분에 집중 연구해서 준비된 투자의 실행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SK그룹이 작년 수출 60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국가 전체 수출액의 10% 이르는 수준이라고 하죠. 작년 유럽발 재정 위기로 환경 좋지 못했는데 좋은 성적을 거뒀네요. 예, 일단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SK그룹 주가들이 오르고 있고요. 화학주들도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특징적으로 이제 기사를 뽑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SK그룹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액 600억 달러를 달성을 했는데요. SK그룹은 이를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누트리컨츠, SK케미칼, SKC, SK하이닉스 등 제조업 부문의 지난해 연간 실적을 집계한 결과 약 60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64조 2천억 원의 수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SK그룹 창립 이래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매출액 가운데 수출 비중은 7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SK그룹의 수출 실적 600억 달러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이 5,950억 달러로 전체의 이제 10%가 넘는 수치인데요. SK그룹은 지난 2011년 수출액 4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48조 6천억 원인데요. 수출 비중이 67.2%를 기록을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케미칼 등 3개 자회사의 경우 지난해 53조 원이 넘는 수출 실적을 올렸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SK그룹 관계자는 휘발유, 경유 등 새로운 수출 효자 품목 떠오른 석유 제품과 고부와 같이 유화 제품 등을 앞세워 올해도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SK그룹의 이 같은 수출 경쟁력은 일단 최태원 회장이 꾸준히 강조해온 수출 드라이브 전략의 결실이라고 일단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SK그룹의 제조업 부문의 수출은 지주사가 출범한 2007년 23조 원에서 2012년 64조 원으로 늘어났고요. 특히 최 회장 취임 전인 1997년 SK그룹의 수출 비중은 30.8%에 그쳤으나 취임 10주년인 2008년에는 수출 비중이 71.2%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투자 입장에서 볼 때 이제 SK그룹의 이번 성과는 2011년 차화정, 그러니까 자동차, 화학, 정유, 그다음에 2012년 전차, 그러니까 전기, 전자, 자동차에 이어서 2013년에도 정유화학 부분이 국내 증시 상승의 주요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올해는 이제 미국의 재정절벽 타결 및 4차 양적 완화와 이제 유로존 리스크 문제 및 중국의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글로벌 에너지 소비 증가 및 헤지 펀드 투자로 인해서 원유 및 화학 제품의 가격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에너지 관련 그 SK그룹뿐만 아니라 거래소에 상장된 동종업종에 있는 회사들에 대한 실적 증가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보카기였습니다. 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시장 분위기 정리해 주십시오. 예,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1.61% 상승한 2269.12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2300선 부근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HSBC 12월 제조 PMI 지수 51.5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11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제조업 지표가 계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12월 제조업 PMI 지수 또한 50.6을 기록하면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었는데요. 계속적인 개선 기대감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는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HSBC에서는 중국 경제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 상하이의 12월 부동산 거래 또한 23개월 내 최고치에 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계속적인 개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300선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장 분위기에 대해서 우성재 팀장께서 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재현의 키포인트 이어가겠습니다.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흐름이 어떤지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절벽 합의안 때문에 일단 증시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2012년도 마지막 날인 지난 31일 재정절벽 합의에 도달을 하면서 불확실성이 완화됐습니다. 비록 최무한도 증액과 사회보장제도 지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뉴욕 증시가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었고요. 우리 증시 역시도 이에 큰 폭으로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1일날 발표된 중국의 12월 PMI 지수가 50.65로 3개월 연속 50을 웃돌면서 국내 증시를 둘러싼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PMI가 52 이상일 경우에는 경기 확장을 의미합니다. 즉 작년보다 훨씬 안정적인 증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첫 출발을 기분 좋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기분 좋게 출발해서 좋고요. 오늘 오후장 전략을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올 한 해 코스닥 시장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스닥 시장은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요.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많은 가능성을 보여줬었는데요. 글로벌 악재로 지지부진했던 코스피 시장 대신에 진입할 수 있는 제한 시장으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은 작년보다 더 높은데요. 이명박 정부 때 정부 조직 개편으로 사라졌었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부활을 하면서 코스닥 상장 기업들에게 제2의 도약이 가능해 보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는데요. IT, 소프트웨어, 항공우주,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의 모멘텀이 생겨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정부 정책이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정립이 된다면은 IT, 바이오, 방송, 엔터 업종의 수혜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중에 투자처를 타지 못한 벤처 자금이 기회를 찾는 과정에서 정부가 창업을 장려한다면 시너지를 내면서 창업붐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과거 김대중 정부주 때처럼 창업 열풍으로 상장이 이어진다면은 코스닥의 전성기가 도래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첫 거래일 상승하는 업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따른 분석을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특히나 제일 강한 업종은 화학업종입니다. 대표적으로 호남석유, 금호석유, LG화학까지 유동성과 중국의 PMI 상승에 따른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낙폭과대 저점 구간은 지난 상태로 이제는 실제적인 기대감으로 상승 중으로 지난해와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료주가 있습니다. 대선 이후 기대감으로 제가 오를 수 있다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난달 강조를 드렸었는데 역시나 한 달간 양호했고요. 그중에 대장주 오늘 5.5%를 필두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과 정유 섹터입니다. 전형적인 경기 민감주로 그동안의 낙폭 가대를 넘어서 이제는 실제적인 경기 개선에 따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업종으로 올해 주목하셔야 될 업종이고요. 이들 종목군들 작년에 단순하게 낙폭 가대로 올라왔다면은 이제는 불확실성의 제거와 유동성으로 인해 강한 매수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로서 작년과는 다르게 조금 더 강하게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올 한 해 전체 장세에 대한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뭐 시장이 약간 그런 경향을 띠긴 합니다만 올 한 해도 어떤 주도 업종 또 주도주가 우리 전체 시장을 좀 끌고 가는 또 그렇다 보면은 그 주도주에 올라타지 못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외감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도 물론 함께 병행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 장에 대한 전망을 하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양상의 장의 흐름을 전망하시는지 어떨까요? 일단 주도주라고 한다면은 지난해 한 해 역시나 삼성전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대 누구나 좋은 건 알지만 사실 진입하기는 약간 부담스러운 가격대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대안을 찾자면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업종들 화학주, 건설주,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낙폭 가대로 움직였다면 이번 해부터는 경기 개선에 따른 기대감으로 먼저 선반영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 부분이 한 달 정도 유효해 보이겠고요. 틈새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린다면은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중국에 춘절이 진행이 됩니다. 중국의 춘절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 지난해 2012년도에 국경절 부근에 전달 한 달 전후 주가를 살펴보신다면은 어떤 종목들을 지금 매수하셔야 될지 좀 감이 잡히실 텐데요. 그때 강하게 올라갔던 업종들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볼 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이 새로 바뀌면서 정책 관련주들에 대한 공격적인 상승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정책 관련해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초기 때 4대강 테마주들이 올랐던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지금 상승 초에 비해서는 아가방 컴퍼니나 또 보령 메디앙스 같은 종목들 한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긴 그림으로는 경기가 좀 되살아날 수 있는 좀 기회가 있는 만큼 경기 민감주에 주목을 하시고 틈새 전략으로 중국 춘절 관련주, 그 다음에 정책에 관련된 중소형 테마 주목을 해보시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후장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예, GS건설 준비를 했습니다. GS건설은 아직 업종 내에서 의문점이 좀 가장 많은 기업이고요. 건설 업종들 낙폭 가대로 좀 크게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 중에도 유난히 많이 떨어진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낙폭 가대에 따른 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보여지겠고요. 일단 올해보다 내년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동안 착공이 지연되었던 4조 원 규모 프로젝트가 내년 이후에 착공 예정으로서 2013년도 하반기 이후 매출 성장성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유 플랜트 중심으로 견조한 해외 수주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인데요. 동사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정유 플랜트를 총 100억 불 이상 수주를 하면서 국내 EPC 업체 중 정유 플랜트 수행 경험이 가장 풍부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유국 NOC 중심의 정유 플랜트 발주가 견조할 것 예상이 되면서 동사에 유리한 영업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로 대응을 하시고요. 지금 주가 수준에서 한 15% 이상의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매수가는 58,500원, 목표가는 63,000원, 손절가는 55,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GS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전년도에 워낙 건설 쪽이 워낙 힘들었었죠. 근데 GS건설같이 우량한 건설사를 위주로 해서 좀 주목해보자라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꽤 있는 거 보면은 앞으로 조선이라든가 철각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2013년도에는 업황의 개선과 좀 터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이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013년도 들어서 첫 번째 거래일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이 아주 견조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23포인트 넘게 상승하면서 2020선까지 올라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500선 잘 지켜내고 있고요. 자, 이런 강세장이 끝까지 잘 지켜지고 한 1월 달까지 신년 랠리 효과가 아주 강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원을 담아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